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台湾인과台湾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타이페이 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소세에서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생긴 지 사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럼요. 네. 예, 타이완에서는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네. 사실 한국하고 거의 같은 의미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한국과 타이완 무엇이 다른지 비교도 해가면서 서로 이해도 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이페이 토크니까 아무래도 타이완은 어떠한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한국에서 혹시 네네. 학교에서 네. 초등학교요 혹은 중학교 네. 왜냐하면 그게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한국에 만약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아무래도 동남아 국적 어머니들이 좀 많은 그런 편이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타이완이 좀 그렇거든요. 아, 네네.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원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를 물론 배우겠지만 네. 그분들의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네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중국인인 경우에 이제 중국어를 가르친다든지. 네. 네. 타이완은 이렇습니다. 네. 타이완에서는 네. 물론 이게 계속해서 원래의 그 기본적인 법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좀 더 증가를 한다든지 법을 개정을 하거나 네. 새로운 법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9년 의무 교육 중에서 네. 원래 그런 외국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한국도 특히 한국은 정말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이거 네, 타이완보다 배우죠. 훨씬 더 저는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이 네. 타이완보다. 네. 그런데 타이완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국어. 우리가 말하는 국어가 뭡니까? 바로 만다린이죠. 네.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말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만다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이완의 85% 정도의 사람은 민남어를 할 줄 압니다. 네. 이른바 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민남어를 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네네. 집안에서 전부 다 만다린을 하다 보니까 민남어를 못해요. 그렇겠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아이들은 네, 또 네, 할 줄 네.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러다가는 민남어 다 잊어버리겠다. 지금은 우리가 민남어라고 안 하고 오히려는 대만 말이라고 해요. 그거를. 네네. 타이완 다이유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이유, 대만말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네. 이미 정했어요. 네. 90년대에 이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민남어 배워야 합니다. 네네. 타이완 다이유, 대만말 배워야 하고요. 이후에는 학科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원주민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학교에 얼마만큼의 원주민어, 그러니까 한 명이 있어도 그거 가르칠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특별 네. 언어반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많이 가르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국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 대륙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네. 이거는 우리에게는 언어에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네. 다 똑같은 만다린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동남아의 배우자라면은 네. 엄마가 쓰는 언어를 자녀가 밖에서 쓸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얘기를 안 하면은 네. 못하죠.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완에서는 이런 새롭게 우리가 지금은 신주민이라고 말을 해요. 신거주민. 네. 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자. 네. 자녀들이 이것도 배워야 된다 하는데 집에서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책임감 없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해서 그 교육제도에서 법률을 조금 고쳐서 9년 교육에서 그게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실 동남아의 7개 국가의 언어 선택해서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겨우 1교시 하는데 6년을 배운다고 해도 당신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라고는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단어 익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있고 나 들어봤다. 어렸을 때 배운 건 안 잊어봤거든요. 네네. 들어봤다. 그리고 배우게 되면은 집에 가서
자기 엄마랑도 얘기할 수 있고 어. 저는 그게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그 성과가 엄청 대단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뭘 하는지 아세요? 각종 언어 그냥 말하기 대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종 언어의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실시하면은 최소한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상품이나 상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러고 있다라는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한국도 사실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근데 국제 결혼 같은 것들이 증가되면서 네. 많이 늘어났죠.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220만 명이 와, 굉장히 많네요.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한국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네, 거주민, 외국인 주민이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인구의 한 4%, 100명 중에 4명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언어적으로 만약에 통하면 좋고 네. 그런데 언어만 있어도 또 안 돼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 하나가 되는 거 문제는 없나요? 사실 한국이 이제 한민족, 그 단일민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외국인에 대해서 그냥 뭐 외국 관광객한테는 친절하지만 네. 외국인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면은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숨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알았을 때에도 부모님이 한쪽이 뭐 이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따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또래 아이들끼리는 조금만 뭔가 달라도 서로 이제 따돌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니까 그게 좀 한국에서는 적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네네. 그거는 정말 따돌림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졌으면 해요. 저는 네.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타이완의 경우 같으면 타이완의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한 네. 명이 외국인 국제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보통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을 뜻하는데 외국인 배우자 가정이라고 하면은 타이완 즉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이 바로 외국인이란 뜻인데요. 네. 이 중에서 누가 제외되는지 아세요? 아, 중국인가요? 아니요. 중국은 우리는 대륙이라고 해요. 네. 그냥 네. 대륙적. 이제 네. 중국 국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대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인가요? 홍콩, 마카오. 아, 왜냐면 거기가 자유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유지역이고 옛날에 우리가 헌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상 개헌을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혹시 한국에서 그러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네. 전체 한반도는 네. 다 우리나라다. 네, 이렇게 네, 하지 네. 않나요? 네, 그렇죠. 그 맞죠? 네, 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중국 대륙을 전부 다 우리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옛날에. 그런데 굉장히 여러 차례 개헌을 했잖아요. 그렇게 개헌을 하면서 사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네. 관할하는, 네. 치리하는 네. 그런 곳을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요. 네. 하지만 홍콩, 마카오는 여전히 외국인이라고 안 쳤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이징에서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불가분한 네. 중국의 일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솔직히 한 번도 타이완을 중국 공산당에서 통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약간 헌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태베도그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정말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음 주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노혁이 백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